전주시가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하면서 불용관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줄여주는 업체의 특혜인데 전주시는 이제라도 철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한국사 보조교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조교재에는 국정교과서와는 다른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돕는 데 더 열성적입니다. 장애 부부가 기초수급비를 쪼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사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시의 이 상수도 유술 사업이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거했어야 할 기존 관을 땅속에 그대로 두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설계와도 달라진 전주시의 태도로 업체만 이익을 본 셈인데요. 전주시는 이제라도 철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수도관을 새 관으로 교체할 경우 필요가 없어진 기존 관을 불용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용관이 지하에 남아있으면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의 사업 안내서와 공사업체가 제출한 실시 설계 보고서에도 철거 방침과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사업은 올해 말 공사 기간이 끝나는데도 철거되지 않은 불용관이 20km가 넘습니다. 몇 달 전 전주시가 불용관을 철거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불용관을 그대로 두겠다는 새로운 방침은 설계 변경도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결정됐습니다.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이 내부 방침 결정 맡아놓은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 공사를 맡은 업체만 공사비 수십억 원을 절감하는 특혜를 준 꼴인데 업체는 구도심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용관 철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기를 못 쓴다든지 통신이 안 된다든지 그럼 또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불용관을 모두 철거하겠다며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약속대로 불용관 철거를 6개월 안에 끝내려면 10군데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최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고작 한 곳. 1,6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공사의 계획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특혜 논란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평소처럼 물을 썼는데도 수도요금이 2배 가까이 나온다면 참 황당하겠죠. 도로 포장 공사 도중 상수도관을 건들면서 물이 새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할 기관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속으로 김하연 기자입니다. 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인 강모 씨는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3만 원 안팎이던 요금이 1년 전부터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더니 2배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냥 많이 썼나 보다 그랬는데 1, 2만 원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한 반절 정도 3만 원 정도가 팍 올라갔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새 가구가 사는데 물을 얼마나 써서. 결국 돈을 들여 누수 탐지까지 해본 강 씨는 땅속을 들여다보고 더 황당했습니다. 집안으로 연결된 상수도관에서 물이 흥건하게 새나가고 있었는데 고무밴드와 철사만으로 대강의 조치를 해놓은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 부속을 써서 그 다 연결을 해놨어야지. 그냥 밴딩으로 이렇게 저기해갖고는 무조건 그거는 새게 돼 있어요. 강 씨는 약 1년 전 집 앞에서 진행된 도로 포장 공사 중 상수도관을 건들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땅을 팠던 때인데다 요금이 오른 시기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PVC관이 깨진 모양 역시 노후가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끄러운 데서 그 손상이 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탁 찍어서 이렇게 옮겨진 상황.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1년 동안이나 과다한 수도요금을 내온 강 씨는 동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3주 넘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내 소관이 아니다. 시청 민원실은 저쪽으로 가라. 그럼 저희 같은 민원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민원을 왜 하는데? 허술한 공사 과정과 나몰라라식의 행정 처리에 민원인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내 여성 납치 사건 발생 2주가 되도록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은행에서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최초 범행 장소인 종합경기장으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했지만 주차장 인근에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한 남성이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지난 2005년 대전에서 같은 범행을 한 동일범으로 추정됩니다. 익산시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617개 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익산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군산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와 남원시가 비교적 청렴도가 높은 2등급으로 나타났고 전라북도는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부가 기초수급비를 쪼개서 몇 년째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며 나선 건데요. 따뜻한 기부의 현장,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부부. 몸을 가누기도 대화를 하기도 힘든 이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쪼개 매월 12,000원씩 7년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6살 아들도 세뱃돈 등을 보태 4년 전부터 기부에 동참했고 올해는 2살인 막내도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족이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는 133만 6,530원. 그 어떤 기부금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첫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결혼하고 첫애를 갖고 다니니 세상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성금으로 마련한 전기장판을 노부부에게 전달합니다. 전주 연탄은행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랑의 전기장판 보내기 운동을 벌여 마련한 겁니다. SNS 등을 통해서도 동참한 사람이 많았고 한 달 만에 1,059개의 전기장판이 모였습니다. 50년이 넘은 낡은 집에서 겨울을 맞은 80대 부부에게는 따뜻한 이웃의 온정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그러면 더 훈훈하게 올 겨울을 나을 것 같아서 기부한 사람 입장으로서도 행복하고 훈훈합니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 모으는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겨울에 이웃들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확대 도입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지원액을 확대해야 하는 점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로 사는 72살 송의상 씨는 겨울마다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름값 걱정 때문에 보일러보단 두터운 옷과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난방비 보조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돼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겨울철이 되면은 엄청난 참 걱정이 되죠. 지원을 해주시니까 엄청난 그 마음에 어떤 그 활력소를 주는 것 같고. 올해 처음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와 연탄 등 난방에 쓰는 모든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정이 대상으로 최대 11만여 원이 지원되는데 도내 3만 7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본인 외에도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내년 1월까지 신청해서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하지만 지원액이 기존 지원제도에 비해 적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됩니다. 기존 난방비 지원제도인 등유 바우처는 31만 원, 연탄 쿠폰은 16만 9천 원이 지급되는 데 반해 올해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는 최대 11만여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랄지 난방 에너지 비용 상승과 연계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발을 내디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생색내기 복지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1,500포기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장김치는 전주와 완주, 김제 지역의 저소득층 300세대에게 가구당 10kg씩 제공됐으며 이날 행사는 나눔 문화의 확산과 지역 이전 기관의 융합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역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시의 고용대책 수립이 의무화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은 채용 인력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보조자료를 광주, 강원, 세종교육청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자료에는 국정교과서와 다른 시각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대안교재 개발을 위해 광주와 강원, 세종교육청과 첫 회의를 열고 큰 틀의 자료 개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개발할 교재는 국정교과서를 보완하는 자료의 성격이며 역사 관련 전문 학회들과 교사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역사에 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 전체를 포괄 하되 시대순으로 나열된 교과서와는 달리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과서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마다 특화된 지역사를 함께 다루고 전문 학회의 검증을 받아 집필하겠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2017년 초에 나올 역사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다른 시각과 관점을 담기로 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간행된 이후 한 학기 뒤에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한 그런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역사교과서 보조자료는 다음 달 안에 집필진 구성이 마무리되면 집필 일정에 따라 앞으로 1년 반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는 명함 배부와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금강물을 식수로 제공한 경위에 대해 익산시가 진상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9월 일주일 동안 4급수인 금강물을 끌어다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과 혼합해 식수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이후 변명성 사과 외에는 결정 배경이나 결제 과정 등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금강물의 식수 사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 비공개 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A건설사 소장 44살 이모 씨 등 4개 업체 관계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당초 개당 60만 원에 낙찰된 테트라포트 6천여 개가 4단계 불법 하도급을 거쳐 개당 13만 원에 제작됐으며 무자격 업체 2곳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민의 최대 수건 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의견으로 전북 지역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 조성 사업은 메아리 없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중요한 SOC 사업인 것입니다.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은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조성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전북의 관광, 레저,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향후 경쟁 관계에 있을 무안, 청주공항에 대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10여 년이 걸릴지도 모를 공항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김제공항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여론 수렴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북은 그동안 항공의 오지였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로 탄생할 때 전북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새만금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힘찬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서울 송파구 주민들을 초청해 농촌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순창구는 전통 발효식품으로 만드는 발효 한식 뷔페 레스토랑의 신축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이 서울 송파구의 귀농귀촌 희망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동부권 고추종합처리장 견학을 비롯해서 전통 쌀연 만들기 체험, 그리고 임실 치즈 테마파크 방문 등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는데, 임실군의 농촌 문화체험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귀농귀촌 생활에 하루빨리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에 발효 한식 뷔페 레스토랑 신축에 나섰습니다. 9억 원을 들여 내년 8월 말까지 조성될 발효 한식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지역의 각종 신선한 농산물과 고추장,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을 이용해 순창만의 웰빙 식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발효 한식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풍년농장, 식품기업인 풀무원식품과 함께 친환경 동물복지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동물복지란 생산단지는 200억 원을 들여 7만 제곱미터의 기존 산란개사를 100% 유럽형 동물복지 양계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연간 6,400만 개의 달걀을 생산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유일의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고창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가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식을 열고 제3기 교육생 30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과실주와 약주, 탁주 등 전통주의 제조와 품질관리, 제품 개발과 위생 등을 주제로 6개월 동안 160여 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주 MBC가 집중 보도한 군산 전북대병원 기사가 전북 기자상과 전북 민주언론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보도는 군산 전북대병원에 입지인 백석제의 환경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새만금 환경청의 병원 건립 계획의 반려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양계업체의 실태를 고발한 전주 MBC 특집 다큐 육식에 발란 3탄 팝콘치킨의 고백은 제19회 일경언론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성장동력 산업인 탄소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탄소소재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기존 법과 중복되고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검토를 위해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탄소소재법은 전문연구소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오늘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시립무용단이 오늘 구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무용극 별주부를 공연합니다. 도립국악원 창극단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여류시인 매창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창극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잉카 안데스 민속음악 그룹인 가우사이의 초청 공연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이
오는 1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가 오늘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태조어진 봉안행렬 무형문화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엽니다. 전북여성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대입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를 갖습니다. 세계 희귀곤충 전시 체험 전시가 내일부터 20일까지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고창 13도 등 10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